이게 이제 뒤쪽을 보면 알겠지만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첫 줄부터 의인법이거든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뭐가 나와 있니? 화자가 나와 있죠. 너는 청자죠. 그럼 화자가 청자한테 슬픔을 주겠대요. 자, 그럼 슬픔이라는 게 진짜 감정적 슬픔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사전적 의미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비유적 함축적 의미도 있을 거예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이게 역접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 출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역접이 아니라 역설. 자, 그럼 왜 역설이 되는 거냐? 역설이라는 거는 모순적인 수식, 모순 형용이 있어야 돼요. 왜 모순적인 형용이냐? 사랑은 여러분 플러스 사랑, 플러스 기쁨 같은 거죠. 근데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떻게 마이너스 사랑이겠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모순이야. 그렇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고 모순의 상태로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설법이다, 모순 형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도 지금 반복되고 있죠.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뭐라고 쓰시면 되겠다. 유사 시구의 반복이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까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대요. 자, 슬픔을 주는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나 너를 주겠다라고 또 의지 표출인데 의지 이유가 나와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한테 귤값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너는 너무 비인간적이죠. 할머니한테 그걸 왜 깎고 있어? 너를 위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야? 자, 나는 이제 너희들 슬픔을 주겠다. 나는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유사한 식구 또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에요. 그럼 왜 반복했을까? 강조라는 건데 심화하는 건데 왜 강조를 심화하고 있는 걸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할머니의 삶을 보라고. 엄청 큰 물건을 파시는 분도 아니야. 귤 몇 개 놓고 팔아오신 분이고 귤 몇 개 놓고 살아오신 분이고 추위와 떨고 있는 그런 할머니. 되게 불쌍한 처지에 있으신 분인데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뭐하고 있어? 이득을 추구하고 있잖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상황에서 너에 대한 비판이 있겠구나. 그래서 비판의 의미로 슬픔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자, 그럼 봐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불러. 너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어.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또 얼어 죽었대요. 그럼 봐봐. 가만히 덮인 동사자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이제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일 때 첫 번째 이건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무관심했어. 그럼 봐봐.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무관심이라는 건 뭐니? 사회적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동사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생존한 사람인데 무관심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뭐고요? 두 번 죽인다는 느낌인 거야. 두 번 죽이니까 되게 비참한 거죠. 그럼 이 비참한 사람한테 너 어떻게 돼?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해. 즉 너는 사랑은 한다고는 하는데 뭘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너는 어떤 존재야? 다시 이제 너는 지금 슬픔을 받아야 되는 이제 되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되게 부정적이죠. 그다음 여기도 되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슬픔을 보여주겠다. 그 슬픔의 단어가 이제 바뀌었죠. 뭐를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지금 바뀌었죠. 그럼 보면 알겠지만 슬픔에서 기다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뭐라고 하는 거냐? 변주라고 합니다. 변주. 그러니까 4번 변주요. 반복, 변화, 변주. 그래서 비판하는 이유가 있죠. 비판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득을 추구하려는 거. 두 번째는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겠대?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대. 자, 그럼 봐.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걸 멈추겠다는 나의 의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지적 어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때 한방눈이라는 건 부정적 상황이에요.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이제 뭐 하겠다? 멈추겠다. 비판하겠다. 나는 그래서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들에 다녀와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를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너도 동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 같이 해결하자. 즉 연대 의식까지
공동체 의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정리하면, 자, 슬픔과 기쁨이 있을 텐데, 이제 슬픔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자, 너의 기쁨 1번은 뭐였어요? 귤값 갚는 거죠. 두 번째는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너한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연민하지 못하는 거, 나한테 너는 연민을 주겠다, 또는 비판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자, 좋아. 비판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의 전망은 뭐 하는 거다? 그렇죠. 같이 이 문제를 해소하자. 우리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또 어려운 작품들은 아니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